안녕하세요. 주식낚시꾼입니다. 예,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? 저는 오늘 하는 일이 엄청 바빴고, 사실 저는 자영업자인데, 이번 주 구정 연휴가 있어서 현재 대목인 상황입니다. 그 와중에 약 17일 정도 전에 미끼를 던져 놓았던 게 있는데, 그동안 사실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어요. 입질이 너무 없어서 참 답답했는데 다행히 오늘 제법 큰 녀석이 미끼를 덥석 물어주어 28%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. 사실 큰 금액을 제가 먹은 건 아닙니다. 다만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도 더 동기부여가 되고 저도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고려제약은 이렇게 27% 정도 700주 정도 사실 매수를 했었습니다. 잠깐 맛만 보는 차원에서 소량 매수를 좀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좀 수익이 좀 났습니다. 그리고 요 써니전자는 오늘 조금 일부분 재매수한 부분이 있었고요.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고려제약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1월 초에 중국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관련 종목을 좀 찾아봤었습니다.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고려제약이랑 파루 요 두 가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. 사실 파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겨울에 매매를 한번 했었어요. 요 파루는 아시다시피 겨울에 한 번씩 튀는 종목이거든요. 이제 조류독감 관련해서도 유명한 종목이고 제가 그때 작년 11월쯤에 이제 조류독감 한번 터질 때 되지 않았나? 터질 수도 있는 타이밍일 것 같다. 사실 재작년에는 조류독감이 안 터졌어요. 그 이낙연 총리가 조류독감 관련해서 정말로 방역을 진짜로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막 엄청 신경 썼다라고 하는데 그때 진짜 안 터졌거든요. 그래서 작년은 그래도 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. 2년 연속으로 안 터진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 건데 사실 그런 믿음은 없었고 그래서 파루를 조류독감 관련주로 좀 미리 편입을 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지루하게도 터지지 않았어요. 다행인 걸 수도 있습니다. 네. 꼭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것만은 아니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그때 손해는 보지 않고 재미는 없이 밥값 정도 벌었나? 그렇게 팔고 넘겼었어요. 파루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국 폐렴 관련주랑 이제 파루랑 그 고려제약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두 종목 다 이게 이제 그 시총들은 비슷비슷합니다. 파루도 보면은 지금 좀 올랐는데 얼마야? 1,300억 정도. 그리고 고려제약도 1,120억?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사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는 것들은 처음으로 일단 시총을 좀 보고요. 관심 있으면 그때 이제 이 종목들이 유통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좀 살펴보는 게 일단 좀 중요합니다. 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박상훈의 5인 여기 보면은 최대 주주가 50%가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물량들이 한 50%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파로라는 종목은 보면은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17%가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고려제약이 더 적죠. 그래서 저는 유통 물량이 좀 주식수가 적은 게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보시면 유튜브에서도 좋은 유튜버님들도 많이 계신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요 중국 폐렴을 사스 관련주로 그때 검색을 했었거든요. 사스 관련주라고 이렇게 딱 치면 고려제약이 제일 먼저 떠요. 그 다음에 파루가 뜨고 이게 일단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테마주는 그 성격상 종목이 아무리 좋고 우량하더라도 그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. 그 사람들이 모르면은 사스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고려제약을 모르면은 살 수가 없어요. 매수에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.
그럼 뭐 테마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.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테마주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네이버에서 관련주로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종목은 그 테마가 진짜로 터졌을 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제가 이게 1월 3일인가 그쯤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, 그 중국 폐렴 이슈가 터졌는데도 주가가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제약은 1월 3일경에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도 뭐 크게 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하락할 때도 좀 많았죠.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종목의 세력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세력들이 예전부터 매집을 하고 그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은 주가를 올립니다. 근데 이거는 뭐 폐렴 이슈 나와도 올라가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종목 잘못 찍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에 기회 보고 뭐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때마침 폐렴 관련해서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은 되게 불행한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환자가 생겼죠.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.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렇게 발병됐다라는 게 정말 의외였거든요. 아무튼 고려제약이 오늘 그 장중에 한 15%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1차적으로 매도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발병됐다는 사실이 너무 의외였기 때문에 테마가 좀 세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홀딩을 했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상한가를 찍더라고요. 이때 중요한 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상한가에서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 10만 주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.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인데 사실 생각보다는 좀 약했고요. 그래도 일단 상한가에 안착한 상황이라 홀딩을 했었는데 바로 상한가가 풀려버려서 저도 바로 그때 정리를 다 했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오늘 장은 이제 상한가로 다시 진입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내일도 주가가 상승할지 조정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도 발병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테마는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. 아무튼 고려제약은 근데 현재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없는 것 같고 오늘 뭐 개인들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. 아무튼 리스크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 관심 있게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고요.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써니전자는 오늘 그 안철수 씨 귀국과 함께 급락을 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을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. 언급 드린 대로 써니전자는 내년까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입니다. 앞으로 그 바른미래당 손학규 씨가 어떻게 나올지, 안철수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가 참 기대되는데요.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. 현재 작은 미끼를 던져놨지만 내년까지는 정치 테마주에 정말 가장 큰 미끼들을 뿌려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예,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